안녕하세요. 각인 입시 전문학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광문고 영어 전담하고 있는 박세희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이쌤 수업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듣고 있는 예비 고3 광문고 3학년 윤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쌤 수업을 1학년부터 예비 2학년까지 듣고 있는 광문고 예비 2학년 신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학기 3월부터 세이쌤 수업을 듣고 있는 올해 광문고 예비 2학년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이쌤 수업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듣고 있는 올해 광문고 예비 3학년 신준아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우선은 지금 귀한 시간 내줘가지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이제 가장 높았던 성적, 좀 부끄럽긴 하지만 가장 높았던 이제 성적 커리어 하이를 좀 자랑 아닌 자랑 타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준하부터 한번 성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고1 1학기 중간 때가 1.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고2 2학기 중간 때 1.4로 가장 높았습니다.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이과 전교 1등이 나왔었던 아주 대단한 친구고, 저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저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223등이었다가 지금 현재 23등으로 200등 가까이 상승. 자, 박수! 너무 대단하죠? 너무 훌륭합니다. 저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1.2로 전교 1등을 했고 2학년 2학기 종합으로는 1.4로 전교 3등이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들과 같이 다음으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가 궁금해하실 이제 입학고사에 대해서 배치고사라고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틀 동안 치르게 되는데 첫째 날에는 국어, 수학, 영어 배치고사를 보고 두 번째 날에는 지능 적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치고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제대로 잘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게 야자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고민이 됐는데 운이 좋게도 야자반에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석차를 보니까 국어가 67등, 수학이 126등, 영어 3등으로 영어만 잘 봤는데 이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만약에 못 들어가셨으면 이제 내신이랑 모의고사 잘 챙기셔서 들어가시면 좋겠고 만약 들어가셨으면 그대로 집중해서 유지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배치고사에서 IQ를 한 122 정도 받았고, 배치고사에서는 43등 정도를 해서 초기 야자반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3월 모고를 좀 그쵸. 괜찮게 봐서 초기 야자반은 30명 정도지만 3월 모의고사까지 종합을 해서 5명 정도를 더 뽑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자반은 35명 정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모고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가 접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자면 희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못 들어갔지만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후발 케이스로 이제 들어간 경우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배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담할 필요는 없다. 언제든지 이제 기회는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 그런 거 관련해서도 한번 현민이가 얘기를 해줘 볼게요. 저는 이제 1부가 학생회 주최하는 공연이 있고 2부가 이제 각 상설 동아리에서 주최를 하는 부스를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상설 동아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3년간 꾸준히 한번 가입하면 가는 동아리인데 그중에서도 저희 RCY라던가 그런 동아리들은 각자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돼요. 근데 이 부스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서 축제를 즐기고 싶으면 상설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상설 동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구들끼리 1부에 장기자랑 나가고 2부에 이제 여러 가지 부스들을 둘러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동아리도 이제 좀 궁금할 텐데 이 동아리 관련해서 본인 동아리, 그리고 이 동아리 왜 골랐는지, 그리고 추천하는지 이런 거 준하가 한번 먼저 얘기해 줘 볼까요? 저는 상설 동아리로 화학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는데 일단 화학 동아리에 지금 쌤이 바뀐 상태긴 한데 기존 쌤이 다시 올 거라고 얘기를 듣긴 했어요. 이제 기존 쌤이 세특도 정말 잘 써주셨고 실험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다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서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가 100만 원이 넘어도
그걸 다 지원해 주시면서 세특이 좀 더 풍부해졌었어요. 쌤이 바뀌고 난 뒤로는 조금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기존 쌤이 돌아오신다면 이 동아리는 정말 강추합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또 동아리 관련해서 지훈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AI 마스터즈부라고 비상설 동아리에 가입했었는데 솔직히 후회를 했어요. 동아리. 여기에서 비상설이라는 건 이제 상설은 처음 고른 게 이제 3학년 때까지 쭉 이제 네, 유지되는데 비상설은 1년씩 바뀌는. 바뀌는. 네. 그러면 어느 걸 더 추천해요? 상설, 비상설? 저는 무조건 상설입니다. 무조건 상설. 동아리 분위기가 거의 자습을 주는 분위기이고 프로젝트나 하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장점을 뽑자면 축제 때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놀 수 있다. 네. 여기 RCY 부장님이 계셔가지고 RCY 부장님 홍보 타임.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상설은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길게 하시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이 그 동아리 애정이 있으셔서 그 활동 프로젝트 같은 것도 돈을 또 학교에서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거친 친구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 점에서도 이제 활동적인 친구들이랑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신 분들, 좋은 생기부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부장을 하고 있는데 2학년 때 주로 뽑거든요, 부장을. 2학년이랑 3학년 때 계속해서 리더십 능력을 생기부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전략 너무 중요하죠. 생기부 세특 관련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특은 이제 보통 언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세특은 학교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통은 교육과정부랑 이제 각 학년부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미래비전이라고 해서 자기 진로에 관한 수업을 듣는다던가 수업량 유연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창제 시간에 원하는 주제를 갖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명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챙기셔서 생기부를 쓰시면 되고 또 학년 말에 이제 대대적으로 교과 세특을 챙기니까 그것도 이제 교과 선생님이랑 잘 상담해서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교과 특성에 맞춰서 생기부를 작성했었는데 과목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성과를 취했고 또 어떤 식으로 이 과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탐구했는지에 대한 역량은 되게 잘 나타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생기부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보고서를 낼 때 그냥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자기가 뭘 썼는지 한 줄 요약을 해주고 그러면 어떤 역량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자기 느낀 점 어떤지 한 두세 줄로 정리해서 거기다 붙여두면 쌤이 그걸 기반으로 더 잘 써주시니까 포스트잇을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생기부는 어느 정도 본인이 챙겨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적극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어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을 좀 해줬고 이제 우수 야자반과 일반 야자반의 그런 차이도 있는지 그리고 야자반의 이제 감독은 또 누가 해주시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희재가 한번 얘기해 줘볼까? 야자반을 월화목 학교 끝나고 4시 20분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긴 있지만 수업 중에서도 그냥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석식 시간은 6시부터 1, 2, 3학년 차례대로 움직여서 먹습니다. 일반 야자랑 우수 야자반의 차이점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일반 야자반은 우수 야자반과 다르게 4시 20분부터 9시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선생님이 감독을 하시긴 하시는데 훨씬 널널하고 핸드폰도 걷지 않고 우수 야자반보다 분위기가 나쁘다고 들었어요. 일반 야자반의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 야자실에다가 제 짐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걸 조금 안 좋게 봤습니다. 근데 그와 다르게 우수야자반은 각 학년의 담임 선생님들이 감독을 맡아주세요. 야자실 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현민이가 이제 3학년이 됐죠? 야자반 분위기나 뭐 전반적인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은 야자반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1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아침에 일찍 와서 혹은 점심시간에 거기서 공부를 하기도 하는 만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야자반은 보통 40명이 안 되게 학년당 뽑는데 야자반 그 구성이 아마 학년당 한 4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야자반을 들어가는 법은 이제 배치고사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내신 시험이랑 모의고사 시험을 잘 봐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야자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외부에서 들어가려면 좀 많이 좋은 성적을 내야 돼요. 내신 및 기준으로 한 20등이고 모의고사 단일 정도로 들어가려면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한다고 이번 학년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 시험을 잘 봐서 들어가시면 되고, 또 공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적인 거랑 생기부적인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순공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학교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4시 20분부터 11시까지 시작하는 거니까 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시끄러운 공간이 아니라 조용한 자습실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공부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되고요. 또 생기부적인 측면에서는 야자반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4시 20분에서 6시까지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까 생기부 전략 때 말씀드렸던 수업량 유연화 프로그램을 야자반 친구들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진행해 주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과 달리 이 야자반 프로그램은 그 담임 교사분이 새로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사분이 있어서 학생들과 1대1로 좀 주제를 봐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 측에서 야자반 학생들을 위해서 생기부를 더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자반은 그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생기부에서도 또 도움이 된다. 잘 들었어요.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내신 공부법, 그래서 과목별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 이제 골고루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윤이가 국어랑 한국사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23등이었어요. 국어도 그래서 3등급이었고 그런데 23등으로 올라왔잖아요. 국어도 결국에 1등급을 받아냈습니다.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기 아, 좋아요. 올리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치.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첫 번째로 국어 교과서를 보면 독서랑 문학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독서는 무조건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라도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고, 문학은 중요한 게 단권화가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영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틀렸던 문제를 그 단권화 노트를 만들던가 해가지고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기간에 그렇게 단권화 했던 걸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한국사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시험 점수가 44점이었어요. 진짜? 네, 44점이었는데 그래도 2학기 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0점이 나와가지고 지금 박수 많이 맞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잘했다. 한국사 44점에서 100점 나온 한국사 꿀팁 갑니다. 벼락치기로 할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 4주 전에는 이미 다른 과목들도 할 게 많고 숙제도 많기 때문에 한국사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6에서 7주 전부터, 근데 대신에 가볍게 영상을 찾아본다던가 유튜브 영상에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니면 혹은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사서 몇 문제씩 풀어보면서 선행을 먼저 하고 나서 선생님 수업 듣는 거랑 안 하고 듣는 거랑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장 추천합니다. 아, 그렇구만. 와, 대단하다. 좋아, 너무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현민이가 한번 얘기를 해줘보자.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는 우선 평소 실력,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에 사실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생이 밥 먹고 한 20분이라도 틈틈이 단어라던가 고난도 단어, 또 독해 공부를 해놓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내신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우리 내신 공부도 한 6주 전부터, 그러니까 빡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천천히 내용을 익히면서 이제 6주 전에 내신 공부하면서 개념을 익히고 한 3주에서 2주면은 저희 각인학원 기준으로는 이미 진도가 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복습 자료랑 같이 2회독을 하시면서 내신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희재가 사회, 과학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목 좀 얘기 좀 해줘볼까?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사회랑 과학은 되게 지엽적이거나 되게 함정을 되게 많이 파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진짜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특히 서술형에서 저 어디 구석탱이에 있던 그런 단어들이 나와버리면은 절대 못 당황하지. 맞추기 때문에 이제
진짜 교과서를 다 외운다는 듯이 그렇게 달려들어야 되고 특히 선생님 말씀도 되게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은 교과서 외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나 PPT에만 있는 게 시험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봐야 합니다. 사회 시간에 조심하면 안 돼요. 사회 시간에는 제발 집중해서 네. 선생님 말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과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과학은 사회랑 마찬가지로 조금 지엽적이거나 함정을 되게 많이 파놓는 스타일인데 과학도 선생님 말씀 되게 잘 들어야 되고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살펴봐서 2학기 때 과학은 전교 6등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하가 수학, 이과 1등. 자, 태생부터 뭔가 잘하는 친구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노력파 수학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준하부터 얘기 들어보자. 일단 저는 지금까지 수학이 항상 1등급이었어서 이제 효자 과목으로 부르긴 했었는데 박수 한번 쳐야겠다. 수학이 효자가 뭐.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남들보다 수학을 좀 더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교과서 문제나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부교재가 또 있는데 그 부교재를 계속 풀어보면서 기본 문제에 대한 감도 익혀봤고 뭐 모의고사 문제도 엄청 중요한데 일단 저는 수학을 풀 때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떤 공식 같은 걸 적용할 때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고 이게 왜 그렇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지 변형 문제도 편하게 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험이 어려울 때는 서술형을 굉장히 후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때 서술형 힘을 좀 더 빼고 객관식에 좀 더 힘을 주기도 하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헤쳐나가야지 시험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 근데 여기에서 현민이에 대한 수학 공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영어는 원래부터 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수학은 말 그대로 노력파로 전 과목 전교 1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문과 과목만 좋아했어갖고 수학, 과학을 잘 하지 못했는데 1학년 1학기 때 144등을 나오고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다니는 학원 쌤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더 이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어렵게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본 마플이라는 이제 유형 문제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더텅이라는 이제 기출 문제집까지 그래서 2등급을 만들고 수학을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사회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목고가 보통 선생님들이 4분이 들어오시거든요. 2학년으로 가면 이제 인원수가 고교학점되다 보니까 200명을 넘지 않고 적으면은 100명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분 혹은 2분 구성이 돼요. 지역적이거나 그러니까 그 수업의 경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학교 프린트라던가 학교 필기, 학교 수업 내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2주 전부터 기출문제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를 보고서 작년 시험의 경향성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개념을 끌어다 쓰는구나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꿀팁까지 알려줬어요. 학교 홈페이지 시험 2주 전에 이제 올라오는 전년도 이런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시험 유형으로 좀 나오는지 파악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필고사가 있고 이제 수행평가가 있고 이걸 이제 합쳐서 종합 성적이 나오는 건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수행평가 1점이 보통 정기고사에서 문제를 한 번 틀리면 3점인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절대 등한시하지 말고 챙겼으면 좋겠고 몇몇 과목을 제외하면 수행평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편이니까 뭐 요즘에 인공지능 프로그램 잘 활용하셔서 이제 시험 한 2, 3주 전에 닥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은 되겠고 또 이런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평가로 전부 다 이제 점수가 결정이 되는데 A가 나왔을 때랑 B가 나왔을 때 그 점수 간격이랑 B가 나왔을 때랑 C가 나왔을 때 그 점수 간격이 그 대학에서 되게 A랑 그 B의 격차를 조금 크게 보는 대학이 몇몇 있어요. 이제 예체능 과목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수행평가 잘 챙겨서 A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체능도 등한시하지 않고 수행평가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아니, 제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원래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를 아예 놔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겨울방학은 중3 네, 겨울. 맞아요. 중3 지금이네. 네. 잘 지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의 의지랑 그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 의지 없이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목표를 갖고 자기가 무슨 꿈이 있고 진로가 있으니까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동기부여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확한 목표 설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원동력이 됐던 것 같네요. 제가 여러 친구들을 다 오랫동안 봐오고 있는데 한 명 한 명씩을 봤을 때도 정말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각자마다의 다 이런 고충 아닌 그런 고충들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수험생은 힘들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빨리 털고 이제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엄마랑 싸웠어. 혹은 친구랑 다퉜어. 혹은 나 이제 어떻게 미래를 설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막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생각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준아도 좀 어머님이랑 좀 싸운 조언이 있다면? 일단 저는 엄마한테 좀 큰 잘못을 했어서 집에서 쫓겨나도 봤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약간 진심 어린 사과를 해가지고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지금은 잘 지냈고 그때 이후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부모님한테 짜증을 절대 안 낼 상황이에요. 지금은 제가 좀 되게 정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친구 관계가 깨질 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2학년 1학기 중간 때 친구 관계가 깨졌어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2.5까지 성적이 떨어졌었어요. 부모님이 이걸 성적을 보고 요즘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제 떠날 사람은 떠날 거니까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공부에나 집중하라고 해주셔서 미련을 버려야겠다 해서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좀 해결해야 될까 이런 거에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변 어른이라든지 믿을 만한 이런 사람한테 좀 가가지고 본인의 이제 고민을 말하면서 좀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고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꿀팁 요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광문고는 시험 범위가 정말 많죠.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은데 전 1학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시험 범위가 50지문에서 60 몇 지문 요 정도가 이제 되고 있고 이제 2학년이 되면은 7, 80지문 굉장히 많은 범위예요. 그래서 외울 생각하면은 우선은 큰일 나는 그런 과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잠깐만 그 교재 정리를 좀 하고 가면은 우리 시험 교재에서 중요한 게 분석본 알본으로 이제 수업을 전반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제용이라고 해서 우리 워크북이라고 부르죠. 그 워크북으로 이제 숙제를 내서 애들이 단계별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내용을 숙제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북이 있고 그 다음에 포켓북은 진도가 이제 다 나간 시점에서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좀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켓북이라는 미니 사이즈로 이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적극 활용하는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서 어떻게 포켓북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것도 얘기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서특필이라는 거는 세이쌤과 함께하는 서술형 특별 필승법이에요. 애들은 세서특필만 기억하지만 어쨌든 서술형 이제 교재라는 거 그래서 많은 양이 이제 시험 범위다 보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진짜 죽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쌤이 이제 만든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4스텝 모의고사라고 해서 진도도 나갔고 이제 내용 파악도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타임 어택 즉 시간을 재가지고 본인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이거 실전 문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문제를 풀면서 하는 그게 이제 4스텝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제 범위 많은 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현민이부터 좀 얘기를 해줘 볼게요.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평소 영어 실력이랑 독해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 평소에 공부를 미리 해두면은 이 80지문이라는 거를 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지문을 읽는 속도라던가 단어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이것으로 기반을 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개념을 한 4주 동안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정도 동안에 복습을 하면 되는데 세서특필이랑 포켓북이라는 거를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북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개념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작게
포켓북에 담아서 준 내용인데 저는 그래서 개념서에 있는 내용을 포켓북에 한번 다시 정리하고 이 세서특필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게 서술형 대비로 만들어진 교재예요.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해독 실전을 세서특필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텝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세이쌤이 만들어주시는 모의고사가 4개 정도 있는데 이 4개를 이제 시험 일주일 전, 뭐 5일 전, 3일 전, 그리고 뭐 하루 전 이렇게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은이가 얘기를 해줘보자. 네, 저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지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저희 세이쌤의 열정으로 4주면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학교 때 학원을 거의 안 다녔어가지고 기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어 지문을 외웠어요. 아, 어느 정도요? 조금 찔리긴 하는데 저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포켓북을 가장 잘 활용해가지고 그 첫 문장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가 중요한지 다 기억이 나게 계속 달달달 외웠던 기억.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문장, 한 포인트만 읽어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진짜 다 알고 시험장에 가야지 그때 가서 이 내용이 뭔지를 막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게 이제 포켓북을 적극 활용을 좀 해봤고 희재도 한번 얘기해줘 볼까?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네. 저도 포켓북을 되게 많이 잘 활용한 사례인데요. 포켓북에다가 필수적인 문법 같은 거를 선생님이 주신 포스트잇이 있어요. 되게 이쁜 포스트잇인데 거기에다가 다 정리를 해놓고 지문에 나온 단어들 외에도 유의어, 그치. 반의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보면서 외우다 보면은 그 시험장에 가서는 모르는 단어가 진짜 아예 없어요. 제가 암기력이 그리 좋지는 않아 단어를 잘 못 외우는데 선생님 수업만 잘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유의어 반의어들을 10개씩 막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정말 반복 많이 하죠. 아, 진짜 많이 하죠. 애들이 진리다. 저 이제 알아요. 해도 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포켓북 외에도 워크북도 되게 잘 활용을 했어요. 원래 워크북은 A, B, C 그 다음에 S 단계로 이제 다 나눠져 있는데 A, B, S까지만 필수적인 그런 숙제인데 그렇게 다 한 권을 한 바퀴를 돌고 첫 번째 교과서 지문을 보통 맨 처음에 나가니까 그 지문을 처음 다시 봤을 때 나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워크북 한 번만 돌려도 지문이 기억에 잘 남았습니다. 세서특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영작 시험도 나오고 이런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도 서술형으로 적게 하기 때문에 많이 덕을 받고요. 세서특필에서 세서특필을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전에 한번 풀고 하루 전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어서 서술형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준하는 시험 준비를 할 때 이과 1등도 하고 했는데 늘 숙제를 잘 해오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성실할 것 같은 우리 준하가 한번 숙제를 통으로 안 해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랑 싸우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갔다가 이제 준하야 이건 안 된다 해서 바로 이제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교과서 숙제도 안 했었고 내가 아마 올림포스가 15, 16? 이 시험범이었는데 15강까지 나갔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놔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화가 나셔서 아 이거 화 안 내면 정상이니까 이거?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서 그 일주일 안에 이제 목표를 못 채우면 휴대폰을 선생님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조건을 걸고 정신 차리고 숙제를 좀 열심히 했더니 그때 이제 영어가 100점이 나와서 확실히 숙제를 좀 잘해야겠구나를 느껴서 진짜 그때 안 했어봐요. 100점이 나왔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 때는 정신 차리고 조금 숙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꼭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상위권 친구라고 해서 숙제를 완벽하게 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영어는 아무래도 절대적인 학습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비고일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요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광문고에 진짜 만족 중인 한 가지씩 빠르게 한번 얘기해줘 볼게요.
야자반 생활이 가장 만족스럽고요. 야자반에서 이제 마련해 주신 대로 잘 따라가면은 어느 정도의 좋은 대학을 약간 보장받는 기분이라서 네,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광문고 학생수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광문고 학생수. 저희부터 기준으로 1등급이 10%, 40명 안팎으로 1등급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잘 보이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 수인 것 같아요. 저희 기준으로 지금 40명 정도가 1등급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 수가 그걸 커버를 해줘서 그게 가장 만족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장 잔디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 운동장 잔디. 산책할 때 모래바닥이면 모래가 신발에 다 들어가가지고 조금 불편한데 잔디 운동장이라서 산책할 때 운동화 안에 뭐가 안 들어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비고일 친구들아 이것만은 제발 하자. 그리고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말자. 한 가지씩만 얘기해주면? 수능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능 공부, 모의고사 이런 공부 같은 거 그럼 무조건 하자. 하지 말자는 부모님한테 짜증내지 말자. 크게 얻었네. 좋아요. 저는 여자애들, 남자애들 따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성비가 2대1 정도여서 여자애들이 현저히 적어요. 여자애들이 싸우게 되면 말도 안 되게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원만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눈밖에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목표를 높게 잡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전교 1등 먹는다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그 근처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말자는 이제 광문고에 자기 컨트롤이 되면서 공부를 계속 일정하게 꾸준히 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건 좋은데 그 기류에 편승돼서 너무 쭉 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하자는 선생님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 생기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사일정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학교 생활의 어드밴티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좋은 관계 맺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세이쌤의 최대 장점을 한 가지씩만 꼽아보자면? 네, 저는 열정이랑 사랑이에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영어를 진짜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너무 저한테 좋은 말도 해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컨설팅도 해주시면서 공부 계획이랑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자료가 좋다 이거를 넘어서 어휘, 어법, 서술형 대비, 실전 대비 이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료가 그 카테고리에도 여러 개씩 자료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학생 스스로 다 자습할 수 있게 서포트를 굉장히 유용하게 해주시는 분이라서 자료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술형이 나오는 경향에 잘 맞춰서 저 만들고 바꾸셨고요. 너무 네, 빡셌습니다.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요. 포스트잇 모의고사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 시험이랑 되게 비슷하게 많이 바뀌어서 끝없이 성장하고 피드백에 귀 기울여 주시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선생님의 디지털 디톡스도 너무 좋다 생각하는데 디지털 디톡스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시험 보기 전날에 주는 모의고사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점에서 뭘 빠뜨리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서술형 같은 부분에서도 아 내가 이 부분 좀 잘 되어 있구나 아 나 이 부분 좀 부족한 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서 애들의 말을 우선 잘 들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학생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선 1번이에요. 이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내 수업을 들으면서도 뭔가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자료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수업적인 측면이든 이 점보다 더 좋아지는 거를 이제 항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느껴주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참 뿌듯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봤고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한테 이제 화이팅 하라고 박수 한번 하면서 마무리할게요.